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반국가 세력이 암약한다. 있는 그대로 의미만 풀어보면요. 국가 체제를 흔들려는 세력들이 어두운 곳에 숨어 날뛰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반국가 세력, 처음 등장한 단어가 아닙니다. 지난해 광복절, 그리고 지난 총선 전에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은 북한을 이야기하는 맥락상 간첩과 싸우자는 말인가 싶기도 했었는데요. 정치 경력 40년에 달하는 박지원 의원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귀를 씻고 들어봐도 극우 이념 가스라이팅 같다라고 하면서요. 그냥 콕 집어서 야당, 비판 언론, 국민이라고 하십시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면서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과거에 많이 쓰던 단어들을 쓰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반국가 세력은 해방 후에 친일파가 독재 정권의 하수인들을 즐겨 쓰던 표현이다라는 반박성 주장을 했습니다. 서영주 의원이 보시기에 네. 반국가 세력 누굽니까? 저 윤석열 대통령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자꾸 반국가 세력인데 누구지요? 그러니까 좀 규정을 해주세요. 어떤 느낌이냐면 반국가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에 암약하고 있는데 온 전 국민이 나서서 항전해야 된다. 이건 선동입니다. 반국가 세력이 정말 있다면 지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잡아내야지요. 예. 그런데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외계인이 나타났다. 외계인이 침공할 거니까 대비하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곧 외계인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상의 영역의 어떤 그 추상의 세력을 만들어 놓고 이 세력이 마치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것 같은 그런 선동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왜 피곤한 국민들한테 항전을 준비하라고 그럽니까? 국민들 좀 편안하게 해주셔야죠. 근데 무슨 반국가 세력과 항전을 하라고 하는지 참 답답할 노릇이고요. 그냥 제가 봐서는 반국가 세력은 본인한테 반대하는 분이 반대 세력인 것 같아요. 본인한테 반대하고 정치인? 본인이 어떤 역사의식에 대해서 일본에 좀 굴종으로 하더라도 잘하고 계십니다 해야지 이건 아닙니다 하면 반국가 세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판적인 세력을 그렇죠. 반국가 세력이라고 그러니까 최희병 특검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사위원 하셨는데 특검 받으셔야죠 하는 세력도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거는 국민이든 아니면 말하자면 반비판적인 언론이든 아니면 민주당이든 진보 진영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하시는 것 같은데 차마 그거를 대통령 입에서는 담을 수 없겠죠. 절대 이런 단어를 쓰시면 안 되고요. 저는 반국가 세력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중요한 거는 일본의 마음이다 했던 김태욱 국가안보실 1차장 같은 분이 반국가 세력입니다. 예. 예를 들면 나라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파괴하는 그런 일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어떤 굴욕적인 발언하는 저런 분이 반국가 세력인데 저런 분에 대해서 엄단하지 않고 지금 어디에다가 반국가 세력을 얘기하는지 저는 대통령께서 선동을 그만두시고 국민의 민생 쪽으로 좀 돌아오셔라. 정말 이념이 경제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답답할 노릇입니다. 네, 대통령의 선동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는 반자유 반통일 세력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도 그렇고 광복절 경축사도 그렇고 굉장히 거친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오신환 의원님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의 발언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사실 어떤 문장이나 한 단어를 띄어서 보게 되면은 뭐 왜곡될 수밖에 없죠. 지금 예. 앞서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오늘 을지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장이 다 지금 통일돼 있잖아요. 네. 한미 연합군사 연습의 일환인 을지 자유해방패 훈련 UFS 훈련이 오늘부터 이제 5일간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네. 과정 속에서 이제 국무회의 발언을 하신 건데요. 전쟁 양상이 과거와 다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앞뒤 상황들을 다 들어보면 듣지 않고 그것만 톡 떼서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규전이나 비정규전 외에
가짜 뉴스나 허위 사실 유포 이런 것들을 통한 사이버전이 횡행하고 지금 시대에는 그런 전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 여론전과 심리전에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의 전쟁들이 양상이 펼쳐진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좀 대응해야 된다.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북한과 거예요. 관련된 예.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앞뒤 전체에 대한 발언들을 좀 다 봤으면 좋겠고요. 과거에도 광복절 그리고 이 반국가 세력에 대한 말씀을 작년에도 하셨어요. 예, 자유총연맹 창립 측에서도 하셨고 네. 또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하셨고 요번에도 또 하셨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쭉 진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단어의 의미보다는 전체 맥락 속에서 무슨 의미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부분 발췌가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통해서 읽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네요.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는 짧게 인용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발언을 해야 됩니다. 서영주 위원은 그 외계인 얘기를 들어서 SF 소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대통령 얘기를 듣고 마치 풍차를 향해서 돌진하자 하는 돈키호테가 연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념과 민생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이죠. 작년 8월에 국민의힘 연찬회를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건 이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10월에 강서구청 보궐선거에서 패한 뒤 이념은 그만두고 민생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해 4월 총선 패배한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민을 받들어서 민생에 전념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광복절에 다시 또 이념 전쟁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어지죠. 저는 올해 10월에 몇몇 곳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지고 나면 다시 또 윤 대통령이 민생 얘기할 겁니다. 유통기한이 길지 않을 뿐이어서 문제죠. 예. 자, 이런 가운데 김태호 국가안보실 차장 이슈도 굉장히 뜨거워졌거든요.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아까 서영주 의원이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을 두둔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한 발언이 있습니다. 그 발언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죠.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예.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그리고 한일 관계의 협력에 도움이 되는가 생각해 볼 때 예. 지금 기시다 총리와 우리 윤 대통령의 믿음과 신뢰는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믿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중일마 발언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김보엽 위원님. 중꺽마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이번에 중일마라는 표현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중일마라는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한 언론에 등장하는 용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김태호 차장이거든요. 이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공식 사과를 수십 번 해서 피로감을 느낀다. 이분의 생각은 종잡을 수가 없는데요.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일본의 진지한 사과를 수십 차례 들어서 피곤할까요? 아니면 사과를 하는 척 했다가 행동은 딴판으로 하고 아직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서 우리 국민들이 피곤할까요? 이 피로감을 느끼는 주체를 김태호 차장은 일본 혹은 일본의 시각을 우선하는 국내 일부 친일파들 예.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놓고 일본이 사과는 충분히 했으니까 묻어두고 과거사는 묻고 미래로 가자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국가 요직에 앉아 있고 우리나라 외교 안보 사령탑에 실세로 앉아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1절에 일장기 내거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소녀상이 한일 관계를 훼손하니까 철거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훼손했다라는 걸 소셜미디어에 올리지 않나? 가만히 두면 독도가 동도와 서도 두 개가 있으니까 나란히 한 개씩 나눠 갖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까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예, 오신환 의원님, 지금 과거사는 다 묻어두고 미래로 가자라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한 그러니까 이른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라는 취지인가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 과거사를 어떻게 한일 관계 속에서 묻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뭐 저게 뭐 이건 공직자로서 굉장히 뭐 어휘 선택이나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일본이 뭐 잦은 무슨 수십 차례에 대한 사과, 뭐 실질로 사과는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피로감을 느낀다라는 표현 자체는 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거는 뭐 역사 문제에 있어서 원칙과 기본 팩트에 대한 부분들을 왜곡하면서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취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사에 대한 부분들을 양국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합의점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뭐 일본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뭐 압박을 계속 해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과거 정부에서도 그걸 해냈겠죠. 그럼 우리가 슬기롭게 어떤 방식으로 과거사에 대한 부분들을 양쪽이 정립하고 그 속에서 미래로 나아갈 건지 이 예.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데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뭐 죽창 들고 나아가 싸우자 이것만 외치다가 결국엔 한일 관계 그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 국민들이 사실상 피해를 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방식에서 과거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저는 좀 윤석열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사 문제 일제 침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역사 문제를 국민적 정서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면서 미래로 나가야 된다. 반드시 그걸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성일 위원님, 지금 수십 차례를 일본 정부가 공식 사과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어제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요. 이게 사실이 맞습니까? 수십 차례? 우리가 사과라는 것은요, 그 피해자가 이제 인정을 해야지 사과라는 게 성립이 되죠. 그냥 아니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강도가 이제 강도질을 하고 나서 그냥 미안하다 했다. 그럼 일이 끝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사과를 할 때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했느냐, 태도를 가지고 했느냐, 또 물질적 보상도 정당하게 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그게 진정한 사과라는 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런 점을 봤을 때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건 수십이 아니라 수백 번을 해도 모자른 사과입니다. 저걸 어떻게 사과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요. 그 박정희 시대 때죠. 1965년 한일협정 때 되게 좀 서둘러서 좀 국교를 맺은 문제가 좀 있기는 해요. 당시에 이제 저희가 35년 수탈을 당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물질적 보상이라고는 이제 배상금 3억 달러에 차관 2억 달러 받았다는 게 이제 정설입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시기에 4년간 점령을 당했던 필리핀 같은 경우는 5억 5천만 달러 배상받고 차관만 2억 5천만 달러를 해줘요. 35년 대 4년이 오히려 정반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물질적 보상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우리 국민 대다수의 생각일 거고요. 그런데 일본은 야 그때 우리 다 배상했는데 우리 다 사과하고 배상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피해자가 궁박한 상황일 때 그걸 이용해가지고 대충 떼워놓고는 나 다 했다. 이거는 굉장히 파렴치한 생각이고요. 네. 우리의 안보실장이라는 분께서 안보차장님이라는 분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사실 안보관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또 이분이 또 뉴라이트 사건과 연관이 되시다 보니까 정말 친일파가 아닌가라는 의심도 좀 들고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피해를 받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여당은 입장이 저희가 준비는 안 돼 있고 야당만 모아봤는데 비슷한 이제 취지의 발언들입니다. 우리 국민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망언이다. 완전 실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주 의원님. 네. 정부 차원에서 뭐 어떤 입장이나 뭐 사과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요. 이 정도의 발언이면 특히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태호 차장의 입에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이거는 관방성의 어떤 고위 관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국적을 일본으로 바꾸지 않고서 일본으로 바꿔야만 나올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저는 예. 김태우 1차장한테 대통령 왜 경로하지 않는지 궁금하고요. 조국 대표가 굉장히 좀 부드럽게 얘기하셨어요. 망언 정도 수준으로요. 저는 저 부산 사나이인 조국 대표가 잘 쓰는 말 중일마 듣고요. 저는 조국 대표가 그냥 확 마. 너 일본에 쫄았지? 저는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예. 예, 거의 뭐 일본의 눈치를 보고 일본의 어떤 신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어떤 이 일본의 역사관 자체가
대한민국 내에서 이념 전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 또는 사과 아니면 경질까지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질이요. 예. 그렇군요. 오신환 의원님 마지막으로 지금 이종찬 회장도 그렇고 이종찬 회장의 아들이죠. 대통령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던 이철우 연세대 교수가 대통령 주위에 이상한 역사 의식을 부추기는 이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발언인데 이게 신빙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그 주변에 뭐 소위 이제 야당에서 공격하는 그 무슨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볼 여지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확고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체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으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한일 관계의 역사 인식에 대한 부분들은 국민적 눈높이 정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수 진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할 때 저런 논란이 생기지 않을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서 여러 가지 발언들 중에서도 오해에 살 만한 그런 부분들을 다른 어떤 사안들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발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철우 교수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친한 중마고우로서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였던 생각이나 행동들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에 대한 인터뷰를 제가 전문을 보니까 그것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로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정치권에 들어올 때 중도를 아우르는 그 민주당에서 이탈한 세력까지 다 끌어안고 선거에 나가 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제 이철우 교수가 얘기하는 중도를 잃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